자, 먼저 여러분들이 직류회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뭐 전압이다, 뭐 전류다, 뭐 그다음에 뭐 저항이다, 뭐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일단 용어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게 좀 쉬워지고 친해지는 거야. 용어 뜻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수식이 붙어버리고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라고. 그래서 얘랑 비슷한 게 뭐냐면은 수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얘랑 비슷한 게 유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얘랑 비슷한 게 물막이. 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좀 쉬울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이 전류부터 시작을 했네요. 여러분들이 뭐 유량이다, 뭐 수량이다, 뭐 좋아요. 자, 먼저 그러면은 그 유량, 수량 그걸 이제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하. 영어로는 electric charge라고 얘기한다. 전하. 한자로 전하지. 그래서 이제 유량을 구성하는 게 전하다. 그러면은 뭐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움직이는 게 누구냐? 전자야, 전자. 그리고 전자는 뭐냐?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 원자핵이 있고 그 부근을 뭐 전자가 있고 뭐 이런 거 좀 기본이 돼 있지? 그래서 전하량이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1.6 곱하기 10 하나 19승 쿠룽이다. 이 쿠룽은 사람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단위야. 쿠룽. 앞에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자핵을 플러스라 했을 때 전자를 마이너스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그러면은 이게 1쿠룽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전자 몇 개가 모여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지. 몇 개? 바로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모이면은 그 1쿠룽에 전하량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1쿠룽. 요 계산식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진 게 이거고 1쿠룽은 얼마냐? 그럼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수식으로 간단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인데 전자가 몇 개인지 궁금해요. 그런데 얘가 1이 돼야 돼요. 이런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n값을 계산하면 넘어가면 n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1쿠룽이다. 그리고 쿠룽이라는 단위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건데 이런 거 건전지 같은 거 여러분들이 친해져야 하거든요. 일단 친해져야지 재밌어지고 쉬워지는 거야. 요거 한번 이따가 잘 봐봐.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 응? 잘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굉장히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전류가 뭐냐? 도체 내 어느 단면을 단위 시간에 통과한 전기량이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에 통과한 전하량이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래서 단위 시간에 통과한 전하량이다. 전하량. 이게 유량, 수량이야. 이걸 Q라고 우리가 기호를 쓰고 단위는 Q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시간은 T라 그러지 보통. 단위는 세크지, 그지? 그 단위 시간에 통과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 뭐가 나오냐? 바로 전류. 전류는 보통 I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 단위는 암페어가 되는 거야. 기호. 처음에 이것도 생소해.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자,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진다. 자, 그래서 I는 T분의 Q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간단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I, Q, T. 자, 그러면은 Q는 I, T.
이것도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 요거를 y라 그랬을 때, 요거를 x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이제 잡아줄 수 있느냐. 바로, 요 축을 t로 한번 잡아보는 거야. 자, t로.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1차 함수 뭐 그런 거 여러분들 하셨잖아. 그러니까 전혀 부담을 갖지 말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를 i로 잡았어. 그러면은 자, 여기에 요거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그러니까 이 면적은 여기 가로, 요거 세로. 맞아? 이걸 뭐라 그런다? Q라 그러는 거야. Q. 그런 거구나. 그래서 Q는 IT. 자,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없지. 이렇게.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직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직요. 그래서 정의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 변동이 없다, 이런 거를 직요라 그러는 거야. 직요. 직요가 뭔지 아시겠지? 다이렉트. 그러니까 직요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굉장히 쉽게 하는 거야. 이래도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직요 회로를 영어로는 Direct Current Circuit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회로를 서킷이라고 그러지.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직류인데 이런 직류 말고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은 변하는 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이게 변하는 게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여기 갔다 막 변하네. 이런 거를 교류. 다이렉트가 아니고 알터네이트, 커런트, AC, 교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때 단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이렇게 써줘. 소문자로 이렇게 써줘. 자, 여러분들이 막 변한다. 이 변하는 거 맞아요? 변화율이 뭐지? 변화율이 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dt, 이게 미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지? 굉장히 쉬워. 이것도 소문자로 쓰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지? 그래서 요거는 교류다. 응? 교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한다. 그지? 그래서 교류. 자, 그래서 이제 직류하고 교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변하는 거야.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쓴다. 자, 소문자로 표기하자. 약속을 하는 거야. 직류는 대문자, 교류는 소문자. 약속이 뭔지 알지? 약속? 서로 지키자고 이렇게 서로 정하는 게 약속인가? 그러니까 따로 줘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자, 이 식을 이제 이게 미분하고 적분하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 자, 이거 처음 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응? 자, i에 d, t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간 거야. 그지?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분이 뭔지 알지? 모으는 거야. 쪼개서 모으는 거야. 그러면 이 미분은 서로 없어지고 여기는 Q고 I, D, 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식이 또 만들어지는 거야.
요 시기. 그래서 이제 이 전하량을 여러분들이 구할 때 만약에 이렇게 얘 이렇게 구했지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하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응? 바로 여기가 0이지. 그럼 여기를 0 치고 이해해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 여기에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전하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걸 뭐라 그런다? AC. 이걸 뭐라 그런다? DC. Direct. Alternate. 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런 시험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에 I는 ET의 제곱에 8T 암페어로 표시되는 전류가 어떤 도선에 3초 동안, 3초면은 0에서 3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I 자리에 요게 들어가야 되겠지.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건가? 적분을 요새 언제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지? 이게 중고등학교 수학이니까 뭐 이거를 뭐 공식만 알아도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요거는 2가 내려가고 플러스 1이 되니까 3, 그지? 그 다음에 2는 n 플러스 1하니까 3, 그지? 3분의 2t의 3승이 되지? 그리고 요 8t는 뭐야? 내려가니까 바로 어떻게 돼? 4t의 제곱이 되지. 이거 적분 공식도 써줘야 되나? 안 써줘도 괜찮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거라고 믿으니까 0에서 3이니까 0에서 3. 여기다가 이제 t 자리에다가 3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빼고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요 계산식이 나와서 답은 얼마? 54 쿠롱이다. 자, 요 정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야. 이거 어렵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요 컨셉을 이해해 줘야 돼. 그래서 요거는 뭐다? 이미지. 이거는 수식. 그래서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지 친해지는 거야. 먼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뭐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이해가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거를 수식하고 최종적으로는 뭐 한다? 문제를 풀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지.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뭐야?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용어 정리가 뭔지도 모르고 전류가 전압이 뭐 아니야. 다 처음에는 초보였었잖아. 뭐 아인슈타인도 뭐 처음엔 초보 아니었을까?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요 정도 뭐 계산은 할 수 있을 거고. 자, 전류가 이제 뭔지 알았지? 전류가 요거를 얘기하면은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전하의 흐름이지. 단위 시간당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퍼라 그러지. 이거를 퍼 뭐뭐당, 그지? 단위 시간당 전하 흐름, 이게 전류야. 그러면은 전류가 많이 흐른다.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런 건 뭐 얘기하는 거야? 이 단위 시간당 이게 많다는 거지. 그럼 이 단위 시간을 만약에 우리가 1초라고 했을 때, 여기를 1초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전하가 많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뭐가 증가하는 거야? 전류가 증가하는 거지. 하면 단위 시간당 전하의 흐름이 뭐라고? 전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전압이 뭡니까? 전압, 전류, 전압. 자, 쉽게 할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워. 아까 전압이 뭐라 그랬어? 수압이라 그랬지? 수압이 있어야지 물이 흐를 수 있잖아. 수압이 있어야지 물이 흐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전압이다. 영어로는 볼테이지. 물리학적 용어로는 electric potential difference다. 전이차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압력이야, 압력. 그래서 압자가 뭐지?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수압할 때 하는 그런 압자야.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다. 그러니까 포텐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잖아.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2분의 1 mv 제곱, 뭐 mgh 이런 거 많이 알지? 똑같아. 자, 단위 정전화가 회로 두 점 사이를 이동 시 얻거나 잃는 에너지로 정의하며 되게 어려워.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자기학에서 이걸 자세히 얘기해 줄 거야. 응? 여기서는 뭐 회로니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냥 수압이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압력이다. 뭐 위치 에너지 막 이런 거 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은 뭐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막 그러잖아, 그지? 응?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이거 또 우리 동네 아니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전혀 아니야. 이런 게 더 쉬운 거야. 응? 이게 이제 자기학에서도 나오거든. 이게 이제 그대로 읽어주면은 벡터니까 전위의 기울기를 전위의 기울기를 그대로 읽어주는 거야. 전위의 기울기를 감소시키는 방향이 전개의 방향이다. 이런 의미야. 무슨 얘기예요? 그래요? 이런 얘기야.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너무 쉽게 한다고 또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 하품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이면 끝나. 이게 뭐 30V, 20V, 10V.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30에서 20으로 줄었어, 안 줄었어? 줄었어? 응. 이거를 전기력선이라 그러고 이거를 전화라 그러고 여기서 뿜어져 나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90도. 그지? 이거 어렵지 않아? 이거를 이제 나불라라 그래, 나불라. 어렵지 않아. 편미분의 기울기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전이지? 전이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니까 감소. 그지? 감소하는 방향이 전개의 방향이다. 그림, 수식. 자, 여러분들이 이 수식만 있었을 때, 이 그림 있었을 때는 어때요? 좀 느낌이 다르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친해져야 된다는 거야. 친해지려면은 뭐 친구 친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야? 이 적분치하면은 뭐야? 딱 적분치하면은 적분 비분 없어지니까 이거 남고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지. 오케이? 감이 와? 이건 뭐지? 이거 미분 연산자야. 일단 적분 빵 취해지면 적분 미분 연산자 날아가고 마이너스 넘어가는 이렇게 되는 거지. 되지? 이렇게 찍은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는 벡터야, 벡터. 방향까지 생각을 하면 벡터야. 그냥 크기만 따지면 스칼라라 그러지. 그런 건 이제 자기학에서 잘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우리가 W가 뭡니까? 에너지야. 에너지. 그 다음에 Q는 전압. V는 전압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자, 우리가 전압이라는 거는 단위가 볼트고, 전압의 단위는 또 볼트야. V도 볼트고. 이거 같아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전하량 Q, 단위는 쿠롬. 그 다음에 여기는 에너지. 에너지는 우리가 뭐라고 보통 쓰냐면은 W라고 쓴다. 그리고 단위는 줄. 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또 하나의 식이 나왔는데, 이게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는 잘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한번 생각해 봐. 이 에너지가 있어야지 전하량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은 1쿠lum의 전하가 2점 사이 이동할 때 얻거나 잃는 에너지 1줄일 때 1볼트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 정전하가 1줄의 에너지를 잃을 때 그게 1볼트다. 1볼트.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해 주는 게 뭐다? 자기약이야, 자기약. 해로이론은 이걸 해결해 주는 쪽이 아니야. 자기약은 자기약도 드려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해로를 합쳐서 쉽게 출제를 한 게 전기이론이야. 전기이론이 뭐예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해로와 자기를 합쳐서 쉽게 출제한 거. 그러니까 해로 자기를 잘하면은 전기이론은 퍼펙트하게 할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소문자로 쓰면은 뭐가 된다 그랬죠? 바로 교류가 된다. 이걸 소문자로 쓰면은 교류가 된다. 소문자로 쓰면은 교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교류는 변하니까 이렇게 쓰고, 그지? 양변에 적분 때리니까 적분 때리면은 어떻게 돼? 얘는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어요. 이거 이해되지? 미분적분의 기본적인 식입니다. 이거는 교류일 때 그런 거야. 교류일 때. 소문자잖아. 교류일 때.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캐션 마크 해놨는데 이걸 막 이해도 안 되는데 막 고민하지 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 일단. 나중에 이해가 돼.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면은 마라톤을 100m로 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뛸 수 있을까? 못 뛰어요, 여러분들. 42.19를 어떻게 100m 뛰는 식으로 뛰냐고. 그럴 필요도 없어. 응? 자,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 뭔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은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 이런 걸 해결하는 게 뭐다? 이게 자기약이라는 거야. 자기약, 전자기약. 그래서 전자기약이 전기전자 통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학문이라고 봐. 그런데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봐봐. 자, 30쿠lum의 전하량을 이동하여 한 일이 360쿠lum이었다. 이때 전압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30쿠lum의 전하를 이동해서 한 일이 360줄이었었대. 그러면은 이게 뭐지? 이게 W고 이게 뭐지? Q지. 그럼 V 구하는 거는 얼마냐? 요게다 넣으면은 12볼트다. 12볼트가 있었기 때문에 30쿠lum이 이동이 된 거야. 그때 소비됐던 에너지가 요 정도다. 자, 요 정도 문제 이해되죠? 이걸 이제 공식이라 그래서 이제 기사하는 친구들은 그냥 외워버리고 마는데 여러분들은 뭐 외우는 것보다는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응? 자, 이번에 이제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항. 자, 저항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쓰냐면은 저항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막 못하게 막 저항하는 거잖아. 그래서 저항이야. 전류 못 들게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R이라고 써. 그리고 단위는 사람 이름 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어떤 이런
자, 이런 선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선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일반적으로 커지겠지. 그래서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물이 막 이게 길게 가려면 커져. 그런데 이 단면적이 이렇게 커지면은 물이 더 잘 흐를 수가 있을까? 응? 그지? 여기 S. 단면적 얘기하는 거야. 단면적을 우리가 S라고 보통 표현해. 요거 단면적은 이 반경이 R이면은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뭐 구리입니까? 뭐 은입니까? 뭐 금입니까?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얘가 진짜 잘 흘러요. 응? 잘 흘러. 그런데 이걸로 그러면 전선을 만들면 되는데 다 잘라가겠지, 밤에. 그래서 이걸로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뭐가 들어가야 될까 하는 걸 잘 생각해 봐. 저게 뭐가 들어가야 될까? 도전율이라는 거. 도전율 조금 어렵지. 얼마나 잘 전기를 통하게 할 겁니까? 이 도전율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실환 문자야. 시그마. 그래서 이 시그마. 시그마. 이 도전율은 이거의 역수야. 그럼 이거는 이거분의 1이지. 그래서 이거를 도전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오히려 저항률이라 그러는 거야. 저항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 저항률 요거에 그 다음에 길이 이거에 단면적 S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R은 요거에 SL 여기가 그랬더니 나요 요거 단위 체계가 궁금해요. 이 단위 체계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될까요? 여기 오음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오음하고 메타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지? 메타의 제곱이고 메타니까 요거 없어지면 오음이 될까? 그래서 요거의 단위 잘 알아야 돼. 이거 뭐라고 읽어? 로. 의미는 저항률. 단위는 오hm, 메다. 알겠어요? 자, 아주 뭐 여러분들이 쉬운 거야.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자, 조금 정리해 볼까? R은 요거에 요거는 요거에 요거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게 이제 아까 도체 동글동글한 도체의 단면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경을 D라고 표시하는 거 알지? 직경을 뭐라고 표시해? D라고 표시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이렇게 내요. 자, 이거 한번 쉽게 해야 되니까 자, 파이 있지, R 있지, 응? 그 다음에 여기는 L 있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자 한번 요거를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잔 말이야. 집어넣어 보면은 자 여기 2가 있는 거를 없애려면은 4를 이렇게 써주면은 될까? 어차피 R 2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뒤에 자 제곱 가능해? 그리고 자 이거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굉장히 쉽다 그랬어. 요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잘 등장이 되는 거다. 요거 외우세요. 이게 뭐지? 직경. 직경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야. 알겠어? 다시 뭐의 제곱? 직경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시험 문제로 외우시면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시험은 이렇게 내겠지. 이거는 기능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좀 레벨 있는 문제를 내야 되니까 요걸 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전선 자체가 가지는 고유 저항 성분을 고유 저항이라 그런다. 금, 그리, 온, 뭐 이런 거. 자, 단위 이거 쓰고. 그러면은 이제 못 오르게 하는 게 저항이라면은 거꾸로 촉진하는 게 있어야 돼. 거꾸로. 이 저항의 역수가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컨덕턴스라 그런다. 잘 흐르게 하는 거. 그 저항의 역수. 요거를 뭐라 그런다? 컨덕턴스라 그런다. 컨덕턴스. 용어 컨덕턴스. 여러분들 컨덕터가 뭐지? 도체라는 거야, 도체. 컨덕터. 그 턴스 붙였으니까 더 잘 흐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단위도 뭘 썼어? 요거를 뒤집었어. 뒤집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요게 오음이지. 요거를 이렇게 뒤집었어. 자, 이거 읽어봐. 뭐라고 읽을 거야? 모. 알겠어? 요거 단위가 뭐라고? 오음. 요거는 모. 거꾸로 쓴 거야,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야. 뭐. 자, 이건 사람 이름이고,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뒤집었다. 이렇게 의미. 그러니까, 이거는 못 흐르게 하는 거, 이건 잘 흐르게 하는 거. 영어로는 컨덕턴스, 영어로는 레지스턴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막 연결해서 썼을 때, 이렇게 막 옆으로 촥 이렇게 막 납땜해서 붙였어. 이거를 직렬 연결이라 그래. 직렬 연결. 이렇게 붙인 거를 병렬 연결이라 그래. 병렬 연결. 그래서 이 직렬하면은 그냥 도해주면 돼. 도해주면 돼. 응? 그런데 병렬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병렬은 하면 할수록 물이 더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는 거지. 물이 더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항값은 더 작아지겠어, 커지겠어? 당연히 작아지겠지. 저항값은 당연히 작아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15ohm이면 이거를 15ohm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전류가 여기로 도르고 여기로 도르니까 훨씬 더 잘 흐르잖아. 그러니까 저항값은 더 작아지겠지. 그래서 얘는 어떤 효과가 되냐면은 오음처럼 되는 거야. 오음처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는 n분의 r로 계산하면 돼. 여기 작아진 거는 요 저항값이 r이라 그러면은 R1
뭐 R이라 그러잖아. 응? 그러면은 두 개 썼으면은 2. 그러니까 15옴을 두 개로 하면은 5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이게 15옴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야. 이게 25옴이야. 그러면은 이 저항값은 어떻게 될까? 응? 자, 얘가 더 커졌으니까 이거보다는 더 작아지겠지.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이럴 때는 이 저항은 저기서 지금 공식으로 해보면 1, 여기를 이제 아래 1, 여기를 아래 2. 그러면은 어떻게? 아래 1, 1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야. 아이고, 이거 뭐 너무 복잡해요.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얼마? 10분의 1. 20분의 1에 1. 이렇게 되겠지? 가요. 근데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 무슨 초딩이 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식으로 여기서 합, 곱 이렇게 이제 외워버려야 되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야. 이걸 이제 계산하면 합분의 곱이야. 여기가 10, 10, 10, 10. 아니, 20인가? 20. 20. 그럼 요거는 얼마야? 요거는 30. 요거는 200. 알겠어? 그래서 동그라미 땡 때리면은 3분의 25. 뭐 요걸 또 뭐 이렇게 뭐 또 나눠서 하면은 뭐 3.618에다가 해서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가급적 이 형태를 유지하는 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 자, 이거 해봐. 이게 지금 하면은, 이거는 20으로 하면은 1 플러스 2에 1. 올라가니까 3분의 2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으로 외우자. 뭐? 합분의 곱. 두 개일 때는 합분의 곱이야. 가장 많은 형태가 두 개거든. 뭐 세 개일 때야 뭐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지. 뭐 이게 세 개다. 이렇게 세 개다. R3D 있어. 그러면 이제 요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세 개일 때는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지. 감이 와? 세 개일 때. 그러면 이건 뭐야? 10분의 1 플러스 20분의 1 플러스 30분의 1의 1. 응? 자, 여기서 33, 2, 1, 1. 자, 오늘 처음이니까 지금 이거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초딩도 아닌데 이거 왜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얼마야? 6. 5. 그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응?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디가 틀린 거야, 지금? 요거를, 요거는 요게 아니고, 얼마를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자, 여기는 얼마? 6. 여기는, 자, 여기는 이제, 60으로 하면은, 이게 여기 얼마야? 이게 3이 됐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3 이렇게 써주면 돼. 여기는 2 곱했으니까 여기도 2 곱해주면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얘는 자 얼마야? 이게 9에다가 2하면 11에 60.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지. 응? 감이 와? 그래서 이렇게 산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잘 봐. 스케일링을 10분의 1 해봐. 10분의 1 하면은
어떻게 되지? 10분의 1 하면은, 자, 여기가, 이게 뭐로 바뀌는 거야? 이게 1로 바뀌고, 2로 바뀌고, 3으로 바뀌겠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은 게 계산이 쉬워? 숫자가 적은 게 계산이 쉬워? 적은 게. 그럼 요거를 스케일링 하면 이렇게 작아지겠지. 맞아요? 그리고 연산해. 응? 연산. 그리고 나중에 다시 뭐야? 요거 해주면은 계산이 빠를까, 느릴까? 빨라. 이것도 요령이야,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분 안에 막 저걸 어떻게 풀어요? 다 풀어. 풀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를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뭘 쓴다? 스케일링을 쓰는 거야. 스케일링이 뭐지? 큰 숫자를 작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연산 끝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그걸 뭐라 그래? 이제 스케일링.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거 하다가 틀렸잖아. 일부러 그런 거야. 그걸 스케일링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구나. 스케일링 꼭 알아야 돼. 큰 걸 어떻게 해주는 거야? 작은 숫자로 만들어서 연산해. 그리고 나중에 끝난 뒤에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 주는 거야. 그래야지 짧은 시간 내에 계산기 안 쓰고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다. 자, 2개 있을 때는 뭐라고요? 합분의 곱. 됐어요? 그리고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똑같은 걸로 나눠져 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됐지? 이해되죠? 자,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초보한테 이거 풀으라면 못 풀지, 당연히. 초보한테 이걸 풀어라. 그럼 못 풀어요. 이런 건 어떻게 풀을까요? A하고 B가 있지. 응? 어떻게 풀으면, 자, A하고 B를 쭉 이렇게 당겨봐, 이렇게. A하고 B를 당겨보라고.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돼? A는 요거고, B는 이쪽으로 가니까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되지? 이런 모양이 돼.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게, 자, 여기 A고, 이해돼요? 당기니까?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거 복잡해요. 이거를 이제 시험에서 푸는 방법은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이 가장 1순위야, 1순위. 이 부분을 이제 변환한다는 거야, 변환. 이 부분을 변환하면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바뀐 거 보여? 이거를 델타 Y 변환이라 그래. 자, 요거는 뒤에 또 얘기해 줄 거야. 지금 얘기해 주면 여러분 어렵다 그래. 자, 이렇게 바뀌면은 회로를 풀 수 있겠지? 어떻게 회로가 바뀌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회로가 자, 뭐 델타 Y 변환 그건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할게. 뭐 지금 요거까지 할 건 없고. 자,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 부분 있지. 아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느냐 안 흐르겠느냐.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물이 흐른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여기에 수압하고 여기 수압하고 똑같아. 그럼 여기는 전류가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야. 수압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수위가 똑같아. 수위가 똑같으면 물을 흐르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 수위가 똑같은 거야. 여기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저항이 뭐지?
그 흐름을 방해하는 거라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안 흐르니까, 못 흐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여기 A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ER, R, ER, R. 그지? 이렇게 되는 거랑 같이. 그럼 요거는 직렬이니까 뭐야? 3R. 그지? 요거 뭐? 3R. 자, 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야? 이거 전체 저항은 자, 같은 거 3R을 몇 개? 하나, 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요거 이해하겠어? 아까 같은 거는 그거를 같이 돼 있는 것만 나눠주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하나, 둘 나눠준 거야. 같은 게. 요거는 이해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문제야. 요 정도 풀 수 있죠? 델타 Y 변화는 나중에 할게. 아주 쉬워. 자, 이번에는 전력이다. 전력. 우리가 이 전력은 우리가 P라고 써요. P. 그리고 단위는 와트. 그럼 얘는 아까 에너지가 W라고 썼고 단위는 줄, 그지? 여기에 시간은 자 여러분들 T라고 썼고 이 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뭐야? 단위 시간당 에너지. 이게 전력이야. 전력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다. 전력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다. 전력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다. 전력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 그러면은 이 식을 여러분들이 아까 에너지가 W는 QV 있었어? QV T 맞아? 그럼 이게 아까 뭐지? 이게 전류지. 그래서 얘는 VI로도 쓸 수가 있는 거다. VI. 그 전력은 뭐 곱하기 뭐?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 되는 거야. 아까 여기 전류라 그랬잖아. 이게 전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W는 어떻게 쓸 수 있어? P에다가 T 이렇게도 쓸 수 있어? W는 P에 T다. 그러면은 P가 V, I, T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자, 여기서 V는 IR 이게 오hm 법칙이지? 그래서 V는 IR이니까 I 제곱 R T 이렇게도 전력을 쓸 수가 있어요. 전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 이거 이해돼요?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 I는 뭐 V는 IR이고 여기 이제 V가 IR이니까 I 제곱 R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지? 아니면 요식은 또 R은 뭐지? R은 I분의 V가 되겠지. 요식에서. 그래서 요거는 R분의 V제곱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R분의 V제곱
T로도 쓸 수 있다. 아주 뭐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거를 뭐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증류는 자, 이 대문자로 쫙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류는 변화가 되니까, 자, 교류는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미분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거를 적분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을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얼마냐? 이거를 이제 호스파워라 그러지. 마력. 1마력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시하지. 근데 이 타이핑 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자, 1마력이 얼마라고요? 746 와트. 이렇게 탄산책이니까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1마력은 얼마? 746W다. 외워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W가 뭐지? P, T. 아까 P가 뭐였었어? P는 T분의 W. 자, 이거를 에너지라고 안 하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전력 양이라고 얘기해요. 전력량. 이거 단위는 뭐하고 똑같이? 줄. 자, 물리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에너지라 그러지, 에너지. 근데 이제 전기에서는 이거를 전력량이라고 이렇게 써요.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용적으로 쓰면은 1초가 아니잖아. 1초가 아니잖아. 그지? 보통 뭐로? 시간. 아우어 할 때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전기 많이 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10의 3승의 단위를 써야 되는 거야. 그게 뭐지? 킬로와트. 이런 단위가 킬로 단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10의 3승은 킬로라 그래. 10의 6승은 뭐라 그래? 메가. 10의 9승은 이런 것도 다 할 거야. 나중에 걱정하지 마. 이거는 기가. 응? 그지? 이해돼? 조금만 더 할까? 10의 마이너스 3승은 미리.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응? 더해? 10의 마이너스 9승은 좀 마이너스 9승.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 뭐? 피코. 더 할까? 10의 마이너스 15승. 이거 뭐야? 이거는 펜토라 그래, 펜토. 펜토, 오케이? 그래서 피코세크, 나노세크, 마이크로세크, 미리세크, 응? 세크, 뭐 할 때 뭐 그런 단위들 많이 나와. 응? 이 정도는 일단 알자. 응? 오케이? 1초. 근데 3600초가 1 아워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1시간이 60분 맞아? 1시간이 60분이지.
1분은 60초. 그러니까 66, 36, 3600초가 1시간이야.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는 10의 3승 의미가 있어. 실용적으로 킬로와트를 많이 쓴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줄의 법칙. 이거 사람 이름이야. 자, 그래서 이제 도체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그럼 겨울에 여러분들 히타를 틀잖아. 히타. 그걸 생각해. 그래서 히타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계산할 때 쓰는 공식이 줄의 법칙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PT, VIT, I제곱 RT, R분의 V제곱 T 앞에 뭐가 붙어 있어? 0.24를 붙이면서 단위가 뭐로 바뀌었어? 칼로리로 바뀌었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1줄은 0.24 칼로리가 되는 거야. 1줄은 0.24 칼로리. 이게 뭐의 단위다? 열량의 단위다. 칼로리. 자, 여기 다시 0.24가 붙으면 단위가 칼로리로 바뀐다는 거야. 줄이 아니고 이걸 무슨 법칙? 줄의 법칙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기호, 단위, 기본식 다 알고 있는 거지? 되겠어? W는 QV, I는 T분의 Q, VI. 교류는 변화가 되니까 미분적분으로. 직류는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뭐예요? 오hm 법칙이죠, 오hm 법칙. 오hm 법칙은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I는 R분의 V, V는 IR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건 중고등학교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 문제는 업그레이드돼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나와? 자, 직류전원에 저항 접속하고 전류 흘릴 때 이 전류값을 20%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항값은 몇 배가 돼야 되냐? 몇 배가 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I하고 R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지? 반비례. 그래서 요 I를 요 I 다시 I 다시가 얼마지? I 다시가 일단 식을 만들어 보자. R은 R의 다시인데 이게 반비례잖아. 반비례니까 여기는 R분의 1 이렇게 식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 20% 증가하니까 1.2가 되는 거지. 맞아요. 이해해요. 그랬을 때 요 값이 얼마냐. 이런 정도의 문제 수준밖에 안 돼요. 비례식 이해돼?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얼마나 되냐. 그런데 I하고 R은 반비례 관계잖아. 그래서 자, 내가 처음이니까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R 다시에 I는 여기는 R분의 1.2 I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두 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괜찮아? 그럼 여기 I가 서로 사라지고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R 다시 이쪽으로 가고 이거 두 개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감이 와. 그래서 이거는 얼마? 0.83 이렇게. 자, 비례식 이해되겠어? 전류하고 저항은 반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좀 쉬었다 할까?